이 홍산 마늘은 잎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끝에가 좀 많이 마른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. 안녕하세요, 향로복 농원입니다. 네, 오늘은 강원도 인제 향로복 농원의 이 덕산밭의 마늘밭 요게 좀 나와 봤습니다. 2주 전에 제가 왔을 때 그때는 이제 겨울 동해 방지용 비닐이 있었는데, 원래 오늘 와가지고서 비닐을 벗기려고 그랬는데, 지난주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한 2, 3일 정도 됐을 때 그때 이 비닐이 다 벗겨져 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저희 부모님께서 두 분이 이걸 치웠어요. 그래서 한 예정보다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좀 빨리 좀 벗겼는데, 뭐 그래도 지금 뭐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양호하네요. 2주 전에 왔을 때 이쪽 저희가 올해 심은 거는 요쪽 두이랑 요쪽은 이제 홍산 마늘을 좀 심었고요. 오른쪽 왼쪽 요쪽에는 다섯 이랑에는 토종 마늘, 한지형 육종 마늘 요거를 심었습니다. 올해 왜 이렇게 홍산 마늘을 심었냐면은, 이제 홍산 마늘이 한지형에서도 이제 잘 자라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심어 본 거고요. 한지형 마늘, 홍산 마늘 같은 경우에 이 한지형에서도 잘 자라고,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한지형 육종 마늘, 토종 마늘하고 거의 맛이 똑같은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, 그리고 추운 데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한지형 마늘이 이제 좀 요새 좀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충남 홍성에서 요 홍산 마늘을 5접을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좀 심어 봤는데, 요 특징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육이 상당히 빠릅니다. 지금 이를 보시면은 요 오른쪽이 한지형 육종 마늘이고, 요 왼쪽이 홍산 마늘입니다. 홍산 마늘 같은 경우에 한지형보다 제가 볼 때는 한 1.5배 정도 이렇게 마늘 통이 큰 특징이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요 보시면은 홍산 마늘의 이 마늘대 두께가 상당히 이게 두껍습니다. 그만큼 이제 육종 마늘에 비해서 상당히 큰 걸 알 수 있고, 이 토종 마늘, 한지형 육종 마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마늘대가 한 15cm 정도, 평균 한 10에서 한 15cm 정도 이렇게 자랐는데, 홍산 마늘은 거의 한 20cm 정도 이렇게 크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예상보다 홍산 마늘이 이쪽 추운 지방에서도 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한지형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요때에 동해 방지용 요 비닐을 벗겨주고, 그리고 나서 제초제, 풀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이제 먼저 뿌려주고요. 프라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초제를 이제 뿌려주는데,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추비를 해줍니다. 여기 보시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1차 추비를 지난번에 한번 뿌려주셨고요. 열흘 간격으로다가 이제 한 3회 내지 한 4회 정도 이렇게 추가 비료를 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3월 10일 정도에 이렇게 한번 뿌려줬으니까 20일 이후에 한 번 더, 그 다음에 4월 초순에 한번, 중순에서 말에 이제 한번 해주고, 그리고 나서 4월 한 20일 이후에는 추가 비료를 안 해주는 게 이래 좋습니다. 추가 비료를 너무 늦게까지 해주게 되면은 이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이 마늘 통으로다가 이래 다 가야 되는데, 추가 비료를 4월 말 이후에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
생육이 활발해가지고 마늘 통으로 가야 될 그 성분이 마늘 이파리 이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마늘 통이 좀 작아진다. 그리고 벌마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4월 말 이전에 추가 비료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. 자세히 보니까 이 홍산 마늘의 잎 끝이 이렇게 좀 말라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, 아무래도 글쎄요,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좀 일찍이 이게 마늘이 벗겨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, 그 정확한 그 원인은 저도 뭐 전문 곡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, 이 홍산 마늘은 잎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끝에가 좀 많이 마른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, 이쪽 토종 육종 마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육이 한 10cm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잎끝 마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고 일단은 잘 자라고 있네요. 그런데 지금 얼추 이렇게 보니까 토종 마늘 대비해서 이 홍산 마늘이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.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다가 요 홍산 마늘을 좀 심어봤기 때문에 올해 한번 경험을 해보고,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홍산 마늘을 좀 대부분 심을까 합니다. 이렇게 대부분 요 홍산 마늘도 당초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결주율이 거의 없이 대부분 다 잘 나왔네요. 올해 심은 그 마늘이 홍산 마늘 포함해서 이렇게 한 7뚝 정도, 한 40m 정도 되고, 요게 한 13구 이렇게 되는 비닐을 이제 덮어서 여기다 심었고요. 이쪽은 씨가 모자라서 종자가 아주 좀 열악한 찌끄레기 이런 것들을 좀 심었는데, 보니까 다른 거 대비해서 결주율이 좀 많이 있네요. 역시 마늘은 저 심을 때 씨앗의 그 상태, 마늘 종자 요거 저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네요. 보시면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로다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거의 보면은 마늘통이 굵지도 않고 크게 자라지 않아서 상품성이 없는 그런 걸로다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생육이 상당히 다른 거 대비해서 좀 불량하죠. 이쪽에 마늘 씨 좋은 걸 고른 이런 마늘은 그래도 생육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, 이쪽은 좀 씨앗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. 결주율도 상당히 많고, 오늘 저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는데 내일 정도에서 또 전국적으로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 4월달 5월달 요때 가뭄 요거 대비해서 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,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추비 그런 걸 한 3회 정도 해주는데 너무 늦게까지 해주지 않는 것, 그게 중요하죠. 네, 오늘은 한지형 육종 마늘 생육 현황 2탄입니다. 네, 향로봉 농원이었습니다.